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근육풀기 건강법 11번째 손바닥 각질 건강문제 해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근육풀기 건강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는데 첫 번째가 발 뒤꿈치 각질 제거, 두 번째가 발가락 사이의 무좀 건강문제 해결, 세 번째가 편두통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오른쪽 눈의 안압 문제 해결, 네 번째가 여기 왼쪽 눈 밑처짐 현상 해결, 다섯 번째가 오른쪽 귀에 좁은 귀 구멍 좁은 건강 문제 근육 풀기를 해서 했고요. 이거 했고, 여섯 번째 했고, 이거 한 다음에 치아에 이 잇몸이 붓는 문제를 치통과 잇몸 붓는 문제, 치족을 내려앉는 문제를 이렇게 근육 풀기를 통해서 그런 것을 건강 문제를 해결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이 건강 실험을 마치고 나서 작년 9월부터 해가지고 쭉 하는데 지금까지 잇몸의 치통이라든지 잇몸 붓기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앞으로 계속 쭉 지속적으로 이쪽에 있는 이제 눌러서 이 잇몸 쪽으로 가는 혈관 쪽이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쪽에 윗잇몸과 아랫잇몸 사이로 흐르는 이쪽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눌러 봅니다. 이쪽에 아래턱 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그래서 여기 특히나 여기 아래턱으로 오다가 여기쯤에서 이렇게 뼈가 이렇게 홈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양쪽에. 그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혈관이 올라와 가지고 이 잇몸 쪽으로 가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고, 어쨌든 이쪽으로 올라오는 혈관, 그리고 이쪽으로 연결되는 혈관,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올라와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코 옆으로 해서 이 미간 사이로 이동하는 것.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것과, 그 다음에는 뭘 했냐면은 제가 이제, 9번째로 뭘 했냐면은 오른팔을 한 달 동안 사용하지 않다가 이 팔이 잘 올라가지 않는, 그래서 여기에 뭐 소위 말해서 오십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쪽에 어깨 쪽에 근육이 굉장히 통증이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근육 풀기 전에는 그냥 운동만 해가지고 이 팔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실제로 이렇게 만져봐가지고 통증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근육 풀기를 완전히 통했더니 빠른 속도로 오른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다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2월 달에 했다가 3월 달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3월 달 한 달 동안 막 집중적으로 하고, 그래서 이 팔 근육 풀기 건강법을 팔을 10번째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로 했고, 그 다음에 10번째로 한 게 뭐냐면은 양미간 사이에 이쪽에 이 주름이 있는 것을 1월 14일 날 동영상을 보면서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에게 이런 주름이 생겼다는 게, 이게 주름이 왜 생겼을까?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하여튼 저에게 처음으로 제가 이제 관찰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근육 풀기를 했어요. 했더니 이쪽에 양 미간 사이에 이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자세하게 10번째 근육 풀기 건강법 거기 통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라고,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양미간 사이로 올라가는 주름이 있고, 그리고 더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사진, 이렇게 얼굴 사진들을 보면은 이쪽에 팔자주름이 깊게 패인 경우가 있고, 팔자주름이 이렇게 패이고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양 입 꼬리 쪽에서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깊은 주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통해서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얼굴이 많이 보이면서 주름이 깊게 패 있는 것을 보는데, 아직 저는 거기까지는 이 팔자주름과 이쪽에 아래쪽으로 이어지는 주름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다른 사람 보통 이렇게 없는 사람도 많은데 양미간 사이에 주름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문제를 저희 근육풀기 건강법을 통해서 그 주름을 없애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1월 달부터 그러니까 한 5개월 동안,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4-5개월 동안 했더니 상당히 좋아진 결과를 봤어요. 꾸준히 계속 할 겁니다. 아마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다음으로 뭐냐면은 발 쪽에 근육 풀기 건강법을 했고, 그 다음에 목 위쪽으로 근육 풀기를 여러 가지 실시를 해서 그거를 건강 문제들을 해결한, 저는 예상을 정확히는 못했어요. 뭐냐면 이 근육 풀기를 해서 과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지 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근육 풀기 건강법이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실제로 예측을 하고 한번 행동을 직접 실험을 한 거죠. 건강 실험을 통해서 했더니 의외로 좋은 결과들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많은 건강 문제들을 해결한 것 같습니다. 발 쪽의 건강 문제와 목 위쪽으로 생긴 건강 문제들을 많이 해결했고, 마지막으로 이 두 손,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이제 손 쪽에 건강 문제가 2개가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지금 굉장히 오랜 상당히 2019년 10월 달부터 실시를 했으니까, 지금 만약에 손톱 윗살 건강 문제 해결 건강 실험은 지금 2년, 그러니까 지금 6월 달이니까, 2년 한 9개월까지 됐나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손톱 윗살 건강 문제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이번 주는 이쪽에 이게 이제 작년 5월부터 이게 보였었는데, 작년 손바닥 각질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각질이 보여가지고 그거를 제가 사진 찍은 것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쪽 오른쪽 손바닥에 각질이 생긴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발 뒤꿈치 각질이 생기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손바닥에 각질이 생긴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작년 5월 달에 그것이 저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가지고 작년 5월부터 이쪽에 손바닥의 각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육 풀기를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서 했던 결과 지금 약 1년 지났는데 각질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근육 풀기가 이렇게 보면 좀 말랑말랑해진 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기 합곡혈에서부터 이렇게 안쪽으로 눌러보면은, 전에는 여기가 근육이 뭉쳐 있었거든요. 뭉쳐 있었는데 지금은 보면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돼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근육 풀기를 했더니 각질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발 뒤꿈치 각질이 사라진 것도 물론 같은 맥락이긴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손바닥에 근육 풀기도 근육이 뭉쳐 있으면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손바닥이 이쪽에 근육 풀기를 전반적으로 다 실시했더니, 전에는 2016년, 2015년 그 앞쪽에는 손발이 차가웠어요. 일명하여 일반인들이 부르기를 수족 냉증이라고 하는데, 제가 바로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손발이 차갑고 수족 냉증이 있었을 뿐더러 목 위쪽으로도 혈액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목 위쪽으로도 그러니까 많은 건강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제가 이제 이 근육풀기 건강법을 실시한 바에 의하면은 이 목 위쪽으로도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농담으로 하지만 오목이다. 목 하나에다가 손목 2개에 발목 2개 해서 오목인데, 오목은 심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부위로서 혈액 공급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갓난아기 어린 시절에는 그런 문제가 안 나타나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손발과 목 위쪽으로, 그러니까 머리 쪽에 건강 문제들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뭐냐면 근육 풀기를 통해서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근육 풀기를 하면 혈액순환도 잘 이루어지고 림프액순환도 잘 이루어지고 신경 흐름도 좋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보면은 건강이 좋아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그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실험을 그런 근거 하에서 건강 실험을 실시했고, 그런데 의외로 좋은 결과들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제가 족족 여러 가지 지금 건강 실험을 12가지 근육풀기 건강법을 개념을 통해서 건강 실험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모두 다 성공적으로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으로도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뭐 운으로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상당히 그 논리적인 타당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거를 저 혼자서 그냥 이거를 가지고 가는 방법도 있겠는데, 이거를 그래도 뭐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이라든지 네이버 블로그에 이렇게 블로그에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놓고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읽고 뭐냐면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저는 이 속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공부를 파고 알고 실천을 하고 건강 실험을 해야만이 되는 거지 누가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고 있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실험이 끝나고 나면은 다음번에 이제 그 손톱 윗살 근육 풀기 건강법까지 다 건강 실험이 끝나고 나면은 출판사에 한번 응수타진을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출판이 지금 제가 글은 다 썼어요. 썼고, 그래서 이게 책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뭐 그 돈을 벌고 뭐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급하진 않아요. 급하진 않지만 혹시 그래도 이거를 책으로 펴내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거를 내용을 알고 건강 실험을 하고 그래서 건강이 좋아진다고 그러면은 저는 그 자체로서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11번째에 손바닥 각질 건강 문제를 해결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 물론 근육풀기 건강법 책으로 지금 쓴 거는 그 손에 3가지를 거기다 기록을 했어요. 1, 2, 3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2016년도쯤에 돼가지고 젓가락으로 나물 같은 걸 짚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잘 안 짚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거 웬일이지? 이게 왜 힘이 이렇게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힘이 신기하다. 왜 그러지? 그러다가 손을 한번 이렇게 흔들고 나서 젓가락질 했더니 조금 약간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 근본적인 원인은 몰랐어요. 그러다가 2016년, 2017년, 2018년 계속 지나갔고 뭐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도 차갑고 뭐냐면은 오른손가락을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뒤로 제키면 굉장히 아픕니다. 아파서 어느 정도 이상으로 넘기면 아파서 더 이상 못 넘겨요. 왼손은 잘 넘어가는데 오른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건강 문제가 해결돼서 이렇게 넘겨도 안 아픕니다. 안 아파요. 그런데 왜 그랬는지, 그래서 그럴 때 뭐냐면 젓가락을 가지고 사용할 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밀는 그 동작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지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이게 뭐냐면 젓가락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물이 잘 안 집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2016년에 그때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2019년 5월달 이후로 종아리 근육 풀기를 하면서 점차 영역을 이제 발, 목 위에 손 이렇게 적용을 해서 근육 풀기 건강법, 건강 실험을 직접 실천하면서 했더니 오른손가락 주위에 근육을 다 풀었어요. 뭐냐면 오른손가락 주위에 근육을 풀었더니 오른손이 뒤로 제껴도 안 아프고 그 다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젓가락을 이렇게 사용할 때
젓가락이 이렇게 그 뭐냐면 사용할 때 굉장히 힘이 잘 주어집니다. 그래서 나물 집는 것도 굉장히 쉽고 뭐든지 세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어디 손으로 이렇게 힘을 쓸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했었어요. 그런데 작년 2021년 5월 달에 보니까 손바닥에 각질이 생긴 거예요. 각질이 생겨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왜 손바닥에 각질이 다 생기지? 발 뒤꿈치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실시해 봤어요. 처음에는 그 각질 있는 부분만 여러 번 떼내 보기도 했어요. 떼냈는데 떼내본들 다시 그 원상복귀가 됩니다. 다시 각질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몇 달 동안 하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그런 게 계속 그 이제 각질만 제거하려고 하는데 안 돼서 어느 날 여기 이쪽에 있는 합곡결이라고 하는데 여기하고 이 손바닥에 있는 근육을 눌러봤더니 상당히 그 뭉쳐 있는 거예요. 눌러지질 않습니다. 상당히 뭉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몇 달 동안 해야 됩니다. 하루 이틀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해가지고 했더니 뭐냐면 점점 각질이 약간 없어지고 좋아지는 거 손바닥에. 그거를 이제 제가 이 사진 찍은 것을 토대로 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건강 실험을 했는지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어쨌든 지금 이제 6월 3일인 지금 오늘 2022년 5월 3일 약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와서는 각질이 다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쪽 오른손의 문제가 거의 다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결과를 가져오냐면 손바닥이 따뜻해졌습니다. 손이 따뜻해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발바닥도 따뜻해졌고 손바닥도 따뜻해졌고 목 위쪽에도 아마 혈액순환이 잘 돼서 따뜻해진 것 같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은 이 노화 현상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노화도 물론 노화도 있는데 어떤 노인분은 뭐 건강 문제가 없는데 왜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가 생겨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어디에다가 둬야 될 거냐. 저도 이제 처음에는 많은 걸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걸 알기 전에는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는 거다. 이거 유전적으로 조상이 뭐냐면은 우리 그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모든 문제를 이렇게 남 탓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유전자 탓을 하면서 계속 넘기는 거죠. 이렇게 넘겼는데 우연히 제가 이제 뭐냐면 2019년 5월 달부터 뭐냐면은 이 근육풀기 개념을 형성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적용을 해본 결과 그 건강 문제들이 거의 다 해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다 해결되니까 그동안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굉장히 민망한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조상 탓을 하고 유전자 탓만 하고 아무 노력을 하지 않은 제 자신이 상당히 부끄러운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조상 탓을 하고 유전자 탓을 해도 괜찮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도 안 하고 조상 탓을 하고 유전자 탓으로만 돌리고 노화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변명을 한다 그러면은 조금 무책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어쨌든 제가 우연히 알게 된 근육풀기 개념을 토대로 해서 많은 건강 문제들을 해결했고 이 손바닥 건강 문제도 해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손바닥이 굉장히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이 느낌상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느낌상으로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얼굴에도 저는 이제 전 시간에 이제 미간 이쪽에 주름 문제 건강 문제 해결을 이제 해결을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제 얼굴도 보고 그 다음에 동영상에 있는 분들의 얼굴도 보고 그러면서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로 예측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10대, 20대 때 어릴 때는 얼굴이 부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안이라는 이야기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얼굴이 부어요. 붓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팔자주름도 생기고 양미간에 주름도 생기고 여기 이마에 옆으로 주름도 이렇게 깊게 패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그 주름 문제가 저는 그냥 노화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어떠한 분은 주름이 없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주름이 깊게 패인, 그리고 얼굴이 굉장히 심하게 부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얼굴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건강이 지금 위험 수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굴이 많이 부었거나 주름이 많거나 그러면은 혈액순환이, 그러니까 혈관이 뭐냐면 어딘가가 막혀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근육 풀기를, 그러니까 일반 근육도 풀고 혈관 근육도 풀어줘서 혈액순환이 잘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노력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저 얼굴에 있는 일반 근육과 혈관 근육을 거의 다 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천만다행으로 운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적용을 해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른 사람들, 그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렇게 이 사진을 스크랩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이분이 건강 상태가 어떤가, 그런 것도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제가 최근에 그 동영상 하나 스크랩을 한 김영석 연세대 명예 교수님이 있는 103살, 올해로 103살인데도 이 김영석 교수님 얼굴은 약간은 부은 것이 보이긴 하지만 팔자주름이라든지 양미간의 주름이라든지 이쪽 아래쪽의 주름이 그렇게 심하게 생기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건강 상태가 굉장히 양호한데, 저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근데 보니까 제가 정확히는 몰라요. 김영선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잘 모르는데, 이 강연 내용이나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자주 웃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웃고,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냐면은 혈관 근육이 좋게 양호하게 유지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이건 개인차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떠한 삶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자주 웃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럴수록 뭐냐면은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혈관 근육이 뭉치지도 않고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짐으로써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좀 더 오래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이제 오늘 오른손가락에 있던 그 주위에 있는 근육을 풀고 그랬더니 오른손가락이 젖혀지고 힘도 생기고, 그 다음에 손바닥에 있는 각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근육 풀기를 다 했더니 이쪽에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뭐냐면은 오른손 이쪽에 만약에 이쪽에 근육이 뭉쳐있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은 오른손 전반적으로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물론 뭐 그런 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손 악유 힘이라고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꽉 쥐는 힘이 있는데 굉장히 좋아졌어요. 전에는 약했었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근육이 뭐냐면은 뭉쳐있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아무래도 힘이 이 에너지가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젓가락 이렇게 사용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을 뿐, 2010년에 어려움이 있었을 뿐더러 뭘 짚고 뭐 이렇게 힘을 쓰는데 손 악유 힘이라고 쥐는 힘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그래서 저는 노화 현상으로 이거를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근육 풀기를 통해서 이 건강 실험을 하고 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손바닥이 따뜻해지고 손아귀가 힘이 강해지고 뭐냐면 이런 식으로 뒤에 제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보면서 이 근육 풀기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런 결과를 제가 실험한 그 손바닥 각질 건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사진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에 모든 실험 결과를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측정하는 그런 장비들은 없기 때문에 사진상으로,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각질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이렇게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찍어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차이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거들을 토대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하나, 둘, 셋, 6개의 사진 한번 봅시다. 2020년 12월 14일 사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2월 14일, 그러니까 이제 2021년 5월 달에 각질이 현저하게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2012년 12월, 2012년, 그러니까 5월, 2021년이 되기, 여기에 약간 이렇게 뭐가 보입니다. 요것이 각질이 생기는 부위인데, 2020년이죠. 2021년 5월 19일 사진 찍은 걸 보면 여기에 각질이 이렇게 생겨 있는 게 보입니다. 손바닥에, 오른손 바닥에 각질이 생겼어요. 이 각질이 생긴 이유로 저는 이게 발 뒤꿈치가 아니고 어떻게 손바닥에 각질이 다 생길 수 있지?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로 이제 10월 달까지 이렇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각질을 막 긁어서 없애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뭔가 이 근육이 있어요. 이쪽에 근육이 있고, 그래서 이쪽 근육 풀기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겉에 있는 각질을 제거도 해보고 노력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중간 과정들이죠. 이제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2021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했는데 각질이 그렇게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7월 달이고 7월 달 중간이고 10월 달이 됐는데도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각질들이 아주 많이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이런 방법에서 계속 이게 겉에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2021년 10월 달부터는 2021년 이제 10월 달부터는 집중적으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 안쪽에 있는 근육 풀기를 하고 혈관에 있는 근육도 푸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조금씩 좋아지는 이쪽에 이제 손바닥에 각질이 제거되면서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022년 2월 7일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10월 달부터 이제 근육 풀기를 본격적으로 안쪽에 있는 이쪽에 손바닥에 있는 이쪽에 안쪽에 있는 근육을 풀고 혈관 근육을 풀면서 뭐냐면 이쪽에 아까 현미하게 보였던 각질이 없어진 걸 볼 수 있어요. 2월 달 사진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전히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6월 3일 사진을 찍어 보면은 이제는 좀 약간 흐리하긴 한데, 여기에 보면은 각질이 다 없어졌고, 이제는 이쪽에 뭐냐면은 손금도 형성돼, 여기 이 위치에 손금들이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아마 이쪽 세로줄도 손금이 생기겠죠. 그래서 손금이 어떻게 있는지도 보면은, 손바닥을 보면은 건강 문제도 알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바닥 각질이 이렇게 없어지는 것을 이 근육 풀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좋은 실험 결과죠. 이와 같이 근육 풀기를 통해서 손바닥에 각질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사진상으로 손바닥 각질 건강 문제 해결하는 것을 이렇게 시간별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손바닥에 있는 각질이 해결되고 나니까 좋은 장점은 뭐냐면은 손아귀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손아귀 생기면서 손바닥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흐뭇한 일이죠. 자, 이 근육 풀기 건강법을 통해서 우리는 손바닥의 냉증,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혈액순환이 잘 되면은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직접 건강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조금은 타당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실천해 보시고 손바닥이라든지 손아귀 힘이 약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건강 문제가 있으면 한번 직접 실천해 보시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어쨌든 제가 이제 근육 풀기 건강법을 11번째로 실시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이 얻은 거고, 다음 주에는 뭐냐면은 손톱 윗살 건강 문제 해결
거를 토대로 12번째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모든 그 근육풀기 건강법을 토대로 한 건강 실험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근육풀기라는 이 개념을 제가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건강 실험을 했고, 그래서 건강 문제들이 많이 해결됐고, 그런 것을 보면은 뭔가 좀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지는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우연한 기회에 뭐냐면 종아리 근육풀기를 하면서 알게 됐지만, 이것이 뭔가 좀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 2019년 9월 달부터 제가 지금 약 3년 지금 그러니까 9월부터니까 3년에다가 3개월, 3년 약 9개월 정도 되나요? 그런 정도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근육 풀기라는 것이 하루 이틀 사이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인내력을 가지고 내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그러한 수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은 그냥 주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노력을 반드시 수반해야만이 건강해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건강을 나한테 선물을 해주면 좋은데 그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다음 주에 이 손톱 윗살 근육풀 손톱 윗살 벌어짐 뭐냐면 건강 문제 해결 요거를 마치고 나서는 그 다음 주에는 뭐냐면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13번째로 근육 풀기인데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바깥에서 뭐냐면은 마사지, 지압을 통한 마사지를 통한 어떤 이 근육 풀기, 일반 근육과 혈관 근육을 풀어줘서 이 혈액순환이라든지 림프액순환이라든지 신경 흐름이 좋아지게 하는 그런 방법을 할 수 있는 데는 그래도 다행스러워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가능한데 제가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뭐냐면 심장이라든지 허파라든지 간이라든지 뭐 위라든지 뭐 대장이라든지 이와 같이 안쪽에 있는 이 몸통 안쪽에 있는 장기들은 이게 눌러가지고 마사지를 해가지고 하기가 상당히 힘든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름하에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것은 골격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골격근들이 있는데 심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뭐 췌장이라든지 폐라든지 이런 장기들은 근육과 근육을 연결시키는 그 골격근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내장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데 사용하는 근육이 아니고 이거는 불수의근이라고 합니다. 우리 의지하고 관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만이 이게 그러한 근육에 있는 내장근에 있는 근육들을 사이로 뭐냐면 근육이 뭉치고 혈관이 뭉치게 되면은 결국에는 거기에도 문제가 생겨서 각종 건강 문제와 질환들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름하여 마음 근육이라고 한번 명칭을 보면 골격근이 있는가 하면은 마음 근육이 있는가 아니냐. 내장근이라고 하기 전에 마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장기에 생기는 각종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마음을 편안하게, 평온하게, 그리고 항상 그러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노력을 했을 때만이
그 장기들의 건강이 확보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나중에 그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그 생각해서 나중에 제가 그 다음 주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떤 문제, 건강 문제가 있다면 그 건강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한번 되돌아보고 그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뭐가 있을까를 반드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11번째 손바닥 각질 건강 문제 해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하여튼 저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저는 이제 저한테 없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들이 있어요. 관절이라든지 몇 가지 이런 게 있는데 어떤 분들은 관절이 있고 골반이 이렇게 하고 무릎 관절이 안 좋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런데 저는 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건강 실험을 해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다행스럽게 하는데 실험 측면에서 보면은 그 문제가 없다는 것은 건강 실험을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할 수 없고, 그렇지만은 만약에 무릎 관절이 안 좋다든지 골반이 안 좋다든지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 부위에 혹시 제가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혹시 그 부위에 무릎 그 주위에 또는 그 부위에 근육들을 풀어서 그쪽으로 가는 혈액이 잘 가게끔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입 안쪽에 입 주위 쪽에 근육을 풀었더니 침이 잘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침이라든지 뭐냐면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관절에 있는 이쪽의 부위에는 연골 쪽에는 피가 직접 가지 않고 활액이라고 해서 액체가 이렇게 우리 침과 같은 액체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뇌척수액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액체 형태의 그게 있는데 결국에는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우리 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침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서 제가 공부한 적이 있는데 침이 만들어진 원리는 이렇습니다. 귀밑샘, 턱밑샘, 혀밑샘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 필터, 이 여과를 해가지고 적혈구는 통과되지 않지만 대부분 다른 물질들은 이렇게 통과가 돼서 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의 성분이 아주 중요한 성분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이 입 안에 있을 때는 입 안이 건강하지만 침이 분비가 잘 안 되고 입이 마르면은 건강 문제를 많이 가져올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무릎에도 제가 건강 실험 못 해봤지만 무릎 관절도 아마 활액도 그 혈액 중에서 적혈구가 걸러지고 나머지 액체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때문에 영양소라든지 산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런 식으로 활액을 통해서 연골이라든지 이런 데 공급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릎 주위에 있는 혈액 순환이 잘 된다고 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직접 해보지 않은 부분이라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혹시 한번 여러분 중에 이러한 무릎 관절이라든지 골반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 관절에 건강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한번 건강 실험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으면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것은 여러 사람과 공유를 했으면 하는 제 소망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건강 실험을 해서 얻은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은 많은 사람하고 공유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과를 얻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시면 제가 그거를 유튜브 동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제한테 있는 건강 문제를 토대로 해서 건강 실험을 할 수 있지만, 저한테 건강 문제가 없는 것은 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혹시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그거를 건강 실험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으면 그 좋은 결과들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널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11번째 손바닥 각질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구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